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휴를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저희 연휴 중에 있었던 기사들 중에 아주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기사를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요. 그 사이에도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냈는데 중국의 통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이 통계를 사라지게 하고 있을까요? 통계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이유는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통계를 없앤다는 건 중국 인민들에게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그만큼 장기전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실체적 통계를 보여주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을 일단 진정시키고요. 그런 또 공산주의 사회 특유의 체제 관리 노하우를 살려서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로 갈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고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요. 민감한 경제 지표의 공개를 중국이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요. 외부적 신뢰를 얻기보다는 내부 통제를 선택하고 고통 감내를 각오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일각에서는요. 이거는 아직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떠도는 X나 다른 커뮤니티들의 소문에 따르면 중국이 필요시 배급 경제로까지 회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최근에 과거에는 누구나 중국의 다양한 공식 통계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각종 지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자, 청년 실업률, 그리고 화장,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거 있죠. 화장에 대한 통계, 그리고 간장 생산량 등 다양한 분야의 수백 개 데이터가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 채무 급증, 부동산 붕괴 등 경제적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이 화장에 대한 수치는요. 실제자 사망자 수를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계거든요. 근데 이걸 없앴다는 것은 실제 사망자 수를 감추고 질병 확산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자신들의 코로나 책임론 같은 걸 덮기 위한 거를 또 이런 통계 삭제를 통해 이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202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요, 정부 목표치와 똑같은 5%로 발표됐지만 이걸 믿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민간 분석 기관인 로디움 그룹 같은 경우는요, 2.4% 성장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3.7%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리커창 전 총리가요, GDP는 인위적 수치라면서 자기는 전력 사용량, 철도 화물량, 은행 대출 등을 더 신뢰한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리커창 지수가 또 따로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유증권사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컨퍼런스에서요, 실제 성장률은 2% 정도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중국은 또 최근에는 민감한 정보를 민간이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실률 보고서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걸 발표한 민간 연구기관이요. 며칠 후에 데이터 철회를 선언하고요. 사과문을 게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일 심각한 건 청년 실업률이죠. 저희가 좀 이따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한번 볼 텐데요. 청년 실업률은 2023년 8월에 21.3%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다가 공식 발표가 중단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통계를 적용한 게 나왔는데 새로 발표된 수치는요. 전일제 학생 6,200만 명을 제외해서 실업률을 뺐습니다. 그게 14.9%로 나타나는데요. 전일제 학생을 뺀 거는요. 사실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반하는 겁니다. 국제노동기구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고요. 학생일지라도 뭐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구직자로 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논리로 이 사람들을 다 빼서 청년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한 7% 낮춰가지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니까 외국인 매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고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탈출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는요. 아예 중국 내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홍콩이나 다른 데서는 전혀 볼 수 없게 돼 있어가지고 홍콩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조차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중국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삭제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수치는요. 아까 말한 화장 수치, 그다음에 초등학교 화장실 크기, 간장 생산량 같은 이런 수치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하지만 미중 패권 경제 속에서 이런 거는요. 중국이 국제 시장과의 소통보다는 내부 통제와 체제 유지에 우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공산주의란 체제 자체가 공산당이 국가 위에 있고 개인보다는 당이 우선인 체제다 보니까
당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체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통계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의 문제점은 뭐냐? 중국이 이러면 이럴수록 이건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어떤 통계적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중국은 세상과 담을 쌓고 혹은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이걸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길게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 미국은 2년마다 선거로 판단되고 그 저소득층이 살기 어려워지면 특히 저소득층에 가는 대부분의 물건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압박을 받을 수 없을 거다. 미국의 어떤 정권이든 제대로 버틸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은 내부적 결속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선전도 필요하지만 통계부터도 하나하나 지워가고 부실한 통계를 마사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데이터가 사라지고 이렇게 민간 평가가 억제되는 상황은요. 중국 경제의 진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나 정책 결정권자에게도 심각한 불확실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입장에서는요. 이런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진짜 빨리 감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중국과 거리를 둬야 될지 뭐 각 개인,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조작하게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도요. 중국 청년 일자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그 수치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도요. 3월에 중국 청년 실업률이 3개월 연속 16%를 초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통계적으로 이제 전일제 학생들을 빼므로 해서 통계를 14%까지 줄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6%로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미중 관세 정쟁으로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은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규제 조정에 돌입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청년 실업률이 높은 중국 일자리 시장이 더욱더 타이트해졌고요. 일부 신입사원들은 수습 기간 내에서도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중국 내 수출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데요. 선전에 한 기술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도리스 장 씨는요. 입사 석 달 만에 소속 부서가 정리해고 대상이 되면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고 하고요. 장 씨는 동료들조차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불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칭의 한 농산물 유통업체 역시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차질로 인해서 영업활동이 일시 중단됐고요. 소속인 영업사원 유 씨는 사장의 요청으로 휴직했다가 최근 복직했지만 향후 생존 가능성이 회의적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3월 도시 청년 실업률은 16.5%로 3달 연속 16%를 초과했고요. 이는 중고교 및 대학생, 재학생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학생은 제외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늘 취업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직자라고 봐야지. 물론 학생이지만 구직자로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뺐다는 거거든요. 미국 투자원의 골드만삭스는요. 최근 보고서에서 고율 관세 지속 시 대미 수출과 관련된 중국 내 일자리가 최대 1,600만 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말이 1,600만 개지요. 이게 사라지면 사실 청년 실업은 어마어마하게 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있는 직원들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지 새로운 직원들을 뽑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청년 실업률은 더욱더 올라가고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구직 활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중 관세 갈등은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중국의 고용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요. 중국 내 내수 침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의 내수 침체가 본격적으로 표면 위에 올라올 때는요. 중국 사회의 불안정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체제 자체가 그거를 품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한다든지 어떤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어느 정도 품고 갈 수 있겠죠. 불만이 있다면 또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민주주의 사회랑은 다릅니다만 이런 고통들이 쌓이고 쌓이면 중국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미국과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이렇게 담을 쌓아도 어떻게든 수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145%, 많게는 245%까지 받고 있죠. 그 관세로는 미국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생산된 물건을 택가리라고 하죠. 우회 수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택가리를 해서라도 보내야 됩니다. 밀어 보내야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연명할 수도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눈 감아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국 내에 물건이 끊기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빠르면 5월 말 6월 초
그다음에 느리면 7월 달부터는 미국의 월마트나 이런 소매 판매점에 재고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 수출 업체들이 제3국을 통한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우회 수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중국의 SNS엔 이와 관련된 대행 광고가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경유지 국가들이 단속을 강화 중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뭐 이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광고가 올라오느냐면요. 말레이시아를 거쳐 미국 통과를 원활하게 같은 문구가 포함된 광고들이 그런 겁니다. 일부 물류업체 관계들은 말레이시아 클랑항에서요. 물품을 현지 컨테이너로 옮겨서 포장과 태그를 바꾸고 현지 공장과 연계해 원산지 증명서도 따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광등성 소재 조명업체 관계자는요, 높은 관세 때문에 이웃 국가를 경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비재 업체 소유주도 관세 회피 중개업체를 소개받았고 1kg당 5위안, 그러니까 944원을 내면 해결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경유지 국가들은 지금 겁내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이런 경유까지도 철저히 단속하고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또 관세를 부과했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회 수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경유지 국가들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관세청은 올해 1분기 미국해 우회 수출 적발액이 285억 원으로 전년 연간치를 이미 초과했다고 말했고요.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통해서라도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 정부도 원산지 확인 강화와 증명서 위조 방지를 업체들에게 촉구했고요. 태국도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톰과 제리 게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족적 교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중국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지 우회 수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우회 수출을 어떻게 막느냐, 미국이 사실 그걸 모두 막을 거냐, 아니면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게 앞으로 관건이 될 건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치명상을 받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거고요. 중국 업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회하는 방법을 여러 방식으로 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미국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야 하고 중국 업체들도 망하는 업체들도 많겠죠.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일자리가 1,600만 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양측 모두의 부담이 가는 상황이지만 둘이 치명상을 입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은 아니라도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